여러분 이제 드디어 오형식 문장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형식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끝낼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화 2강에서 오형식에 대한 전격 분석, 심층 해부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오형식은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이런 문장들에서 의미 차이는 이렇게 있다. 근데 오형식으로 한번 문장을 보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항수러 구문으로 문장을 분석해 보는 걸 할 건데 먼저 오형식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냐면 자, 다들 알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죠. 동사가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못 해줍니다. 그래서 목적보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상태가 되게 다양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오형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어와 목적보어, 특히 목적보어의 패턴이 되게 다양한 패턴들이 나오는데 무엇이 이 목적보어의 형태를 이런 형태로 가지고 오게 만들었는지, 동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면 동사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와 합당하게 어울리는 형태로 뒤에 이 동사에 대한 보충어들이 오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의 목적어, 어떤 형태의 목적보어가 올지를 동사 결정하는 건데 동사들의 의미적인 특성에 따라 어떤 아이들이 오는지가 결정되는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나열을 해주는 거죠. 오형식 문장은 이토록 다양하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많이 읽어두자. 읽다 보면 될 것이다. 이런 되게 단순한 발상으로 오형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냥 오형식을 마무리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오형식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영어 공부를 계속 해나갔고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었고 원어민들은 그에 비해서 오형식 문장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 되게 쫄보가 되고 그랬다는 거죠. 자, 저는 지금 먼저 오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항수어에서는 주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목적어가 특이한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오형식의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를 같이 이 하나의 목적어 안에 집어넣었다. 얘네 둘을 따로 보지 않고 얘네 둘을 하나의 목적어 덩어리로 봤다. 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어 논항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동사도 똑같죠. 그런데 목적어 논항이 이렇게 MP 하나가 바로 목적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와 목적보어라고 구분을 해두었던 것을 원어민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거 전체 덩어리를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묶어서 하나의 목적어로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영작하기도 쉽고 납득되기도 쉽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오형식에 대한 아주 심층 분석은 다음 시간 심화 2강에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오형식을 한번 구경해보고 그것들이 가진 의미 차이 살짝 소개해드리고 그것을 이항수어의 목적어 덩어리 오형식의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하나로 묶은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제가 연결해놨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he, helped, me, by냐, to by냐. to의 있고 없음의 차이만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나는데요. 윗문장에서 해석을 하면 he helped me. 그가 나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가 나를 어떻게 도와줬다는 거지? 내가 뭐 하는 거를 그가 도와줬다는 거지?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하죠. 그가 나를 도와줬다는 말 갖고 뭔가 성에 차지 않아.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걸 도와줬다는 건지 보충해주는 말이 온다. 그래서 by가 올 수도 있고 to by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제 끝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니 뭐 he helped me로 만족해요. 더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 he helped me 그가 나를 도와줬다. 근데 그가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충분하지 않아.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학교에서 선생님은 충분하지 않아.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 저희는 원하지도 않은 보충해주는 말이 띡 나오고 뭐 이런 패턴을 가진다. 근데 얘는 to도 좋아하고 원형도 좋아한다. 그래서 help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설명은 이제 우리 때도 옛날에도 납득이 안 되는데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선생님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 못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아예 안 듣는 거죠.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친절하게 재밌게 설명해 주는 것도 들을까 말까인데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019년 현재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재를 쓰시는 영문법 선생님들 쉽게 쓰셔야 되고 정확하게 납득되게 이해시켜야 요즘 아이들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단 자 He helped me buy a car. He helped me to buy a car. 자, 학교 문법에서는 me를 목적어로 by 또는 to buy를 목적보어로 분리해서 가르쳐 주죠. 근데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그가 나를 도와주었다. 나를이라고 해석하면 우리는 he helped me, he helped me 만으로 문장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me에 대한 설명을 helped가 충분히 못 해준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걸 도와줬는지를 설명하고 싶을 때 나에 대한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by나 to by가 해줘야 된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들은 미국 영어에서는 주로 원형을 쓰는 경향이 있고 영국 영어에서는 to by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help는 준사역 동사라서 준사역 동사가 뭔지 뭐 설명 별로 없습니다. 그냥 준사역 동사라서 to도 되고 원형도 된다. 이 설명이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준사역 동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도 않고 왜 to를 그리고 원형을 공통으로 쓰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준사역 동사라서 원형도 쓰고 to도 쓴다. 이런 설명은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설명했을 때 납득이 안 됐지만 옛날 사람들, 저 같은 학력고사 세대는 선생님들이 되게 높은 존재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 건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질문을 안 합니다. 그냥 외우고 그냥 받아들이죠. 요즘 학생들은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준사역 동사라서 원형 또는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설명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절대 학생들은 이 설명 자체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나는 이거를 안 하고 말지 저거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되냐? 원어민들에게 영문법은 아주 펀더멘털한 아주 근본적인 그런 뿌리 같은 거지 우리처럼 막 공식을 외우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 있는 기본적인 감으로만 오형식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가 도왔습니다. 이항수로. 무엇을 도왔습니까? 이걸 도왔습니다. 걔네는 원어민들 머릿속에는 이거 전체가 하나의 목적어로 존재합니다. 해석을 해보면 나를이 아니고 내가 뭐 하는 것, 내가 차를 사는 것, 내가 차를 사는 것. 근데 to가 있고 없고의 의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형태가 다르면 의미도 다르다. 형태가 to, by 다르죠? to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to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요. to를 쓴다면 그가 도왔던 도왔던 것보다 미래이거나 그가 도왔던 그 현장에서 좀 간접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거리가 우리가 동시에 어떤 일을 제가 어떤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뭐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목격하다는 건 본 거랑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나는 뭐 바란다. 너가 앞으로 의사가 되기를. 그러면 바라는 거가 오늘이면 의사가 되는 건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to를 쓴다. 투부정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주절의 본동사하고 거리감이 좀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거리감이든 공간적인 거리감이든. 그래서 보통 help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생각은 도움을 주되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면 현장에 동시에 있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 사는데
딜러 명함을 자기가 친한 딜러 명함을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차를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럼 좀 간접적으로 도와준 거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도와준 거일 때는 to buy를 쓰는 경향이 있고 거리감을 만들어주는 to니까요. 그 다음에 원형을 썼을 때는 도와줄 때 도와준 그 현장과 내가 차를 사는 현장이 같은 현장. 그가 직접 내가 차를 사는 걸 같이 봐주러 갔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준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미국 영어에서는 1988년인가 뭐 아무튼 그런 어떤 언어학자 조사를 했대요. 이 helped me buy a car를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가 영국 사람이 더 많이 쓰는가 조사했더니 미국 사람들은 원형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네 영국 사람들은 to buy를 buy보다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발표를 한 언어학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buy를 써도 되고 to buy를 써도 되는데 의미 차이가 있다. 의미 차이는 그럼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느냐? 정도까지는 좀 알자는 거죠. 그가 내가 차 사는데 직접 도와주었다. 그가 내가 차를 사는데 좀 도움을 좀 줬다. 그래서 저라면 제가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었다 할 때 약간 겸손한 표현으로 to를 쓰는 것도 괜찮고 제가 뭐 큰 도움 됐으려고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줬습니다. 이런 뉘앙스로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걸 도와주었죠 라고 할 때는 당신이 나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도와줬다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원형을 써주는 것도 좀 센스 있겠죠. 네, 이 정도의 의미 차이만 알아두고 우리가 주로 영어 책을 읽을 때 이런 문항이 나올 때 이 정도면 납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뭐 하는 걸 도와줬냐. 이만큼 전체가 목적어라는 거 알아두시고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to가 있다면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to가 없다면 직접 도와주었다는 뉘앙스를 가진다. 다음으로 만나볼 것은 콜이 만드는 오형식 문장인데요. 어떤 패턴을 만드냐면 주어가 목적어를 불렀다. 목적어를 뭐라고? 목적어를 다른 별명으로. 그래서 여기는 A, B가 오면 B가 NP로 명사 덩어리로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동사가 없죠. 동사가 있었다면 뭔가 비동사가 있을 법하고 대부분의 오형식이 이렇게 to 부정사가 오니까 to be가 왔을 법한데 to be를 써주지 않는 형태. 요거를 전문 용어로 뭐 스몰 클로즈, 소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조차 심화해서 다뤄보기로 하고 그냥 우리는 오늘 이런 패턴으로도 오형식이 있다. 학교에서 배운 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입니다. 그가 나를 불렀다. 나를 어떻게 불렀느냐? 좀 설명이 불충분하죠? 핵인싸라고 불렀다. 넌 핵인싸야. 뭐 이렇게 불렀대요. They called me 핵인싸. 그들은 나를 핵인싸라고 불러. 아주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 어떤 모임의 핵심 인물. 핵인싸라는 뭐 요즘 아이들 많이 쓰는 용어죠. 그들은 나를 핵인싸라고 불렀다. 근데 원어민들 머릿속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이 뭘 불렀다고? 나를 핵인싸라고. 그들이 부른 것은 나가 아니고 내가 핵인싸라는 것. 나를 핵인싸라고 그들이 불렀다는 거죠. 비슷한 말로는 consider A, B, A를 B라고 여기다. 뭐 appoint A, B, A를 B로 임명하다. B에는 어떤 타이틀이 나오겠죠? 뭐 name A, B, A를 뭐뭐라고 이름 지었다. 이런 패턴의 아이들이 대강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help하고 또 다른 어떤 오형식의 한 패턴, 한 가닥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I thought him to be a nice guy to talk to. 자, 여기도 보니까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용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 그를 생각했다. 나는 그를 여겼다. 설명이 좀 불충분하네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목적보호로 온다. 근데 사실 투부정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완성되려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걸 그냥 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길고 뭔가 문장의 어순 같은 느낌마저 들잖아요. 자, 원어민들 머릿속에는 역시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목적어다. 그래서 이항수로라고 한 겁니다. 자, 내가 뭘 생각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가 말 걸기에 참 좋은 사람.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참 말 걸고 싶은 사람이야. 그는 말 걸기에 그 사람한테 말을 걸면은 참 잘 응대해 줄 것 같고 말 걸기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어. 쟤한테 말 걸면 참 재밌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죠. I thought him to be a nice guy to talk to.
굉장히 얘기하면 대화 나누면 즐거울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자, 여기는 to be가 있는데요. 역시 여기도 to be가 없어도 상관없고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빈도수를 보면은 they called me 핵인사에서는 to be가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있는 경우도 많고 없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들의 의미들도 우리가 심화해서 따로 어떤 to be는 여기는 왜 안 쓸까? 그리고 여기는 to be가 있는데 여기 to be 안 써도 되는가? 뭐 써야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은 심화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슷하게 생긴 것은 뭐냐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까지만 나오면 뭔가 되다 만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목적보를 buy라고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buy a car, to buy a car. 핵인사, to be a nice guy to talk to. 이만큼, 즉 목적어를 제한 나머지 끝부분까지가 다 어떤 목적보어 기능을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여기 이 목적어와 목적보어 관계를 그냥 통으로 디귿자 가로로 쳐서 이것을 거대 목적어로 인식을 합니다. 내가 생각한 건 그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였어. 내가 뭐 생각했지? 아, 나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들이 뭘 불렀지? 아, 나를 핵인사라 불렀지. 그가 뭘 도와줬지? 나를 도와줬다 아니고 내가 차 사는 거 도와줬지. 간접적으로나마. 그가 뭐 도와줬지? 아, 내가 차 사는 거 직접 도와줬지. 이렇게 의미적으로 원어민들 머릿속에는 이게 전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전 단계 이렇게 압축되기 전 단계도 있었고요. 그 전 단계가 바로 삼형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문장만 삼형식으로 다시 백해보면요. I thought that he was라든가 아니면 he would be. He should be a nice guy to talk to. 보니까 힘이 he였고 이게 실제로 살아있는 would be나 아니면은 뭐 should be나 아니면은 was나 이렇게 동사였고 뒤는 똑같네요. 그러니까 him to be a nice guy to talk to가 원래 대절의 명사절이었다라는 느낌을 이 어순들이 그대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I thought 대절에 들어있던 문장을 압축하면 I thought him to be a nice guy to talk to. 달리 말하면 I thought that 삼형식 문장 중에 어떤 목적어는 즉 대절 목적어처럼 명사절 목적어, 명사 시제절 목적어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오형식 같은 패턴, 즉 지금처럼 명사절이 압축된 형태로 또 쓰이게 되었고 그것이 인기가 많아져서 오형식이라는 즉 지금 제가 오형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오형식 가르치지 않지만 오형식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삼형식의 목적어 대절 또는 각종 명사절이었던 목적어 절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길이를 축소해서 좀 더 암호화된 어려워 보이는 목적어 절로 이렇게 비시제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수어로 보는 이 개념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I watched 똑같고요. 이항이다. 그럼 우리는 통으로 목적어다. 내가 본 것은 뭐다? I watched her play the piano. I watched her playing the piano. 여러분 잘 아시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는 목적어의 목적보어로 원형이나 ing를 또는 ed도 가능하지만 내용상 걸맞게 지금은 ing가 왔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나 절대로 쓸 수 없는 것은 뭐라고 배웠죠? to 부정사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배웠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아쉬운 점은 왜 안 되는지를 배우지 않았다는 점. 왜 안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투부정사의 to는 미래적인 성향, 따라서 주관적이고 미래적이고 불확실한 성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watched라는 지각동사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3시에 봤는데 뭘 봤냐면 그녀가 피아노 치는 걸 봤어. 요거와 요거 사이의 의미 차이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내가 어제 3시경에 봤어. 뭘? 그녀가 피아노 치는 걸 봤어. 근데 만약에 to play를 쓰면 어제 3시경에 내가 본 것은 그녀가 나중에 피아노 칠 게 보이더라고.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봤는데 나중에 뭐뭐 할 것이 보였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상 맞지가 않습니다. 서로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살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의미적으로.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play하고 playing은 됩니다.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죠. 어떤 의미 차이가 있냐면 내가 봤는데요. 나는 그녀가 피아노 치는 걸 봤어. 그랬더니 다른 애가 무슨 소리야? 걔가 피아노 뚜껑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던데 내가 본 건 그녀가 우는 거였어. 서로 본 게 달라요. 너 몇 시에 봤는데? 나 어제 오후 3시에 봤어. 그래? 난 어제 오후 3시 5분에 봤는데 5분이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3시에 본 사람은 피아노 치는 걸 봤고 3시 5분에 본 사람은 우는 걸 봤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밑에처럼 쓰면 내가 봤을 때는 그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고요. I watched her play the piano는 내가 그녀가 뚜껑을 열고 피아노를 치고 다 치고 멋있게 따다당 땅 하고 뚜껑 닫고 이제 뭐 어디로 갔겠죠? 피아노를 치는 거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봤다. 완결까지 다 봤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를 사기 싫고 하여간 내가 봤을 땐 피아노 치는 중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playing이라고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런 의미 차이가 있고요. 제가 밑에 I saw him to be very arrogant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분들은 저거 틀리잖아. saw는 지각동사니까 투부정사 안 되잖아. 방금 전에 안 된다고 했잖아.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일리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여기 watched 자리에 I saw를 쓸 수도 있죠. 내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 그녀가 피아노 치는 거를. watched하고 saw는 의도가 있느냐? saw 의도는 없습니다. watched 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걔가 피아노 치는 걸 다 봤어. 유심히 봤어. 그렇게 쓰고 싶으면 watched를 쓰시고 우연히 보게 되었어. 그러면 saw를 쓰는 게 좋죠. saw는 절대로 투부정사랑 어울릴 수 없죠.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saw가 투부정사를 데리고 와요. 지각동사는 원래 안 되는데 자 여기서는 saw가 다른 동사로 쓰였죠. 지각동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 우리가 I see, I see 또는 I saw that 이런 문장 쓰죠. I saw that he was very arrogant. 나는 걔가 굉장히 거만하다는 걸 알게 됐어. I saw that he was very arrogant. 여기서도 또 느껴지네요. 힘부터 arrogant가 한때 뭐였다는 거. 대절이었다는 게 느껴지죠. saw가 found 느낌의 알게 되었어. 이런 느낌의 인지동사로 쓰일 때는 지각동사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목적어 형태도 다른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심화영어 2에서 5형식 해부하는 수업에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살짝 그냥 걸치기 소개만 드리는 겁니다. I saw him to be very arrogant.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왜? 여기서는 지각동사로 쓰인 게 아니고 나는 내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 어떤 것을? 그가 거만하다는 것을. 누가 목적어일까요? 원어민들 입장에서 힘일까요? No. Him to be very arrogant. 이거 전체가 목적어죠. 질문해 보세요. What did I see?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지? 네. 내가 알게 된 것은 바로 그가 매우 거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를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오형식에서 내가 알게 되어서 그를 설명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to be very arrogant가 온 거야. 이 설명이 더 억지스럽죠. 그래서 난 걔를 알게 되었어. 우리가 한국말 해석으로 하면 너무 자연스럽잖아 라고 우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틀리지만. 그래서 나는 알게 되었어. 이제 파악하게 되었어. 무엇을? 그가 굉장히 거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to를 쓴 이유는 투부정사의 의미가 so 알게 되었다는 거랑 어울리기 때문이죠. 어떻죠? 내가 개인적으로 그가 이렇다라고 느낀 거니까 확실합니까? 그건 정말로 arrogant 할까요? 확실하지 않죠.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to는 미래적이거나 미래적이니까 따라서 불확실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인 여기서는 내가 이렇다라고 느낀 거죠. 확실하게 그가 arrogant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의견을 나타내기 때문에 so라는 동사가 to be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문장인데요. 여기는 다 이제 clean이 들어가는데 학교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 시켰다. 나는 시켰다. 나는 시켰다. 나는 부탁했다. 해석으로 하면 다 시키다라고 되는데 뉘앙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get은 어떤 설득의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기 싫어하는 그를 설득해서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이제 청소하도록 설득시켰다는 느낌. 헤드는 사역동사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가 만약에 되게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썼어요. 화장실에 똥을 막 여기저기 묻히고 쌌어요. 그러면 그가 싫더라도 그는 차마 거절을 못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시켰다. 그를 화장실 청소하도록. 근데 메이드는 어떤 거냐면요. 그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강제예요. 뭐 헤드는 그의 입장이 차마 거절을 못할 입장으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킨 거라면 메이크는 그의 의지와 반하여. 예를 들어서 그에게 엿먹으라고. 그가 되게 화장실 청소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엿먹으라고 나는 일부러 강제로 그로 하여금 화장실 청소를 하도록 시켰다. 강제성이 제일 강한 거죠. asked는 뭐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부탁을 했다. 그더러 화장실 좀 청소해달라고. 학교에서 말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설명을 얘네가 충분히 못해주니까 목적보어가 온다. 라는 설명을 뒤로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 아이들은 모두 이항수러고요. 이 아이들은 모두 이항수러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설득을 해서 시켰다. 그가 화장실 청소하도록. 이럴 때 설득해야 되니까 설득하고 청소하는 거하고 시간차가 나겠죠. 설득한 다음에 나중에 하도록. 자, 그래서 to clean이 옵니다. head는 clean이 오죠. 사역동사거든요. 그리고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도록 시키는데 make만큼 강제성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사역동사 지금 당장 하도록 해 라는 동시성을 띠기 때문에 to를 쓰지 않습니다. made도 강제성 갑이기 때문에 당장 하도록 시키죠. 그래서 to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head와 made의 그 강제성의 성격도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head는 그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시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가 청소하는 거 별로 안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make는 그의 의사와 반대되게 일부러 그가 싫어할 거 뻔히 알면서 강제로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거고요. ask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 청소를 해달라고 언제? 시간 나면 좀 앞으로 좀 있다가 부탁을 하고 나서 설득하고 좀 비슷하죠? 설득해서 시키는 거 부탁을 해서 좀 해주십사 하고 바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투부정사를 쓰면 어떻죠? 그가 청소를 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냥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부탁을 했죠. 청소 좀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해주셨으면 하고 나는 바랬다. 이런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사역동사.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로 시켰는데 우리 왜 속담에 말을 물가까지는 데려가도 물을 강제로 먹이게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속담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제로 시키긴 했으나 그가 과연 청소를 했을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를 안 쓰고 투부정사. 이 투가 생략돼 투가 숨어 있는 채로 쓰는 원형 부정사도 그 카테고리는 투부정사 계열이거든요. 투부정사를 썼다라는 것은 그가 결국 화장실을 청소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렇게 강하게 시켰다는 것. 귀를 잡고 화장실까지 끌고 갔다라는 느낌까지만 주는 거죠. 사역동사들마저도. 자, 어쨌든 지금 오형식 문장 여기까지 만나봤는데요. helped, called, thought, watch, saw, get, have, make, ask 모두 뒤에 목적어와 목적보를 갖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통으로 목적어와 목적보를 한꺼번에 묶어서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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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로 인식한다는 거. 그래서 주어와 이항수어 그리고 목적어가 나오는데 가만히 목적어를 보면 원래 뭐였다? 애초에 문장이었던 것들이 that을 붙였겠죠. 주로 that과 그 밖에 뭐 whether나 if도 올 수 있겠죠. 자, that과 그 밖에 문장을 명사절로 만들어주는 것들 덕분에 명사절로 목적어로 왔다가 자, 이 아이들을 명사절이라고 하죠. 그 명사절이 시제가 들어있는 그 명사절이 무엇이 된 거? 비시제절로 압축이 된 것들이
뭐다? 오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함께 묶은 디귿자 가로다. 그래서 원어민들 머릿속에는 이 목적어와 목적보어 덩어리 전체, 목적어부터 마침표까지가 하나의 디귿자 가로, 하나의 명사 비시제절로 그들에게 인식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항수어가 주어와 긴 목적어를 가지는 것으로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하나의 목적어로 함께 인식한다. 문장이었던 것이 명사절이 됐다가 그것들이 이렇게 투부정사로 압축돼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이 목적어는 어떻게 인식될 수 있을까요? 도와준 사람과 차를 사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 즉 대절 안에 있던 문장의 주어가 다를 경우는 써줘야 되잖아요. 의미상의 주어로, 의미상의 주어로 온 것들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오형식의 목적어라고 배웠던 것들이 원어민들 머릿속에서는 투부정사절에 의미상의 주어로 써준 것이다. 근데 왜 for를 쓰지 않았을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격인데요. 그것은 심화 영어 2강 오형식을 버려도 되는 이유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긴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